안녕하세요, 비욘드 구독자 여러분. 심리학의 시선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디얼 사이콜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그리고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명쾌하게 이제 심리학이 줄 수 있는 이론에 대한 답변들을 모아놓은 책을 한수원 교수님께서 내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의 신간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심리학과 한수원입니다. 네, 조금만 더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인지심리학 연구하고 있고요. 또 뭐 에이징이라던가 휴먼 팩터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인간 AI 상호작용 이런 적용되는 부분 응용 심리학 이런 쪽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서과학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AI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네. 연구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요즘엔 AI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인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도움이 될 만한 심리학 법칙들을 무기로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신 책을 갖고 와주셨어요. 네. 일단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교수님. 이거는 저희가 살면서 바로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론들, 마음의 법칙들 이런 것들을 쫙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루 한 페이지, 뭐 마음의 법칙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짤막짤막하지만 이런 것도 있었네.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이렇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이론들 쫙 모아놔보자. 한번 그렇게 시작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85개인가 84개인가 이런 이론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요. 챕터별로 그 법칙들을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체력을 길러주는 심리 법칙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도움되는 법칙들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비밀을 풀어주는 심리 법칙이라고 해서 나는 누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사실. 그렇죠? 그 질문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굴까? 나는 뭘 좋아할까? 나는 왜 이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들도 좀 정리를 해주셨고, 저는 이 부분도 좋았는데요. 세 번째 장에서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법칙을 정리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상 네. 유튜브 단골 그렇죠. 사실 저희가 세상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면 대부분 사람과 사이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럴까? 근데 그걸 다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내 입장에서 다 해석을 하는데 또 이제 입장을 바꿔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두고 그냥 둡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럴 때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요새 유행하는 그 let them do 그렇죠. 네. 느낌이네요. 네. let them 그렇게 네. 하게 둬라 그냥. 네, 그래서 그냥 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도 의미가 있다 인생은. 우리가 이걸 다 문제를 해결해야만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결을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저도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아니 이거 옳고 그른 걸 가리자는데 근데 그걸 가려봤자 우리가 행복에 도움도 안 되고 저 사람에도 상처를 줄 수 있고 나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또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정리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심리학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쉬워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게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쉽게 또 마음이 와닿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저런 것들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도 제가 오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는
불행은 줄이고 또 행복은 늘리는 심리 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귀여운 심리학 이론들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걸 귀엽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일단 궁금하네요. 처음부터 파워포즈부터 귀엽잖아요. 네네네. 파워포즈부터 해봐라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 내용들도 한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준철님, 배제크님, 모란님 들어와 주셨는데요. 댓글 남겨주셔서 고준철님 질문 먼저 좀 답변 드려볼까요? 네. 심리학과 정신과의 차이가 궁금해요. 이 질문 많이 들어보시죠. 네, 사실은 정신과에서는 병원에서는 좀 더 병리적인 이제 병에 가까운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심리학은 좀 더 그거보다 더 넓은 일반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서는 예를 들어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거는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둘 다 다루지만 이제 우리가 평소에 뭐 웰빙, 행복, 정신과에서 행복을 그렇게 다루진 않죠. 병리적인 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조금 더 이게 다양하게 일상생활까지 그런 일반적인 것까지 다루는 게 심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준철님 써주신 댓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집중하는 게 심리학이고 질환에 집중하는 게 그렇겠네요, 정신과일까요? 정말. 라고 네. 답을 써주셨는데요. 네. 그다음에 모란님께서 긍정적인 사고는 유년기 학생 때를 지나 후천적으로도 길러질 수 있는 걸까요? 성인이 되어서 천성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이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고 이론이 많이 나와 있는 건데 뇌는 계속 변해요. 뇌도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 바꾸는 방법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단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시각장애인한테 가서 눈 뜨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더 긍정적인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그리고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말을 바꾸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의도적으로 내가 억지로라도 좋은 말을 해보겠다 하고 이제 연습으로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쉬운 게 행동을 바꾸는 거죠. 이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제가 근데 벌떡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뛰고 요새 한국의 달리기가 엄청나게 유행이잖아요.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바꾸는 방법, 긍정적인 사고를 만드는 방법, 유년기로 되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도 친구들을 바꾸고, 그렇죠. 네, 친구들 네, 그렇게 하고, 환경을 바꾸고,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좋아요. 이게 그것도 우리 환경을 바꾸는 거거든요. 달리기도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고 화초에 물 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작은 것들을 바꾸면서 천천히 내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고 바뀌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전략이 하나 있는데 저는 네.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청소를 네. 열심히 하자. 왜냐면 환경을 바꾸는데 청소를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맞아요. 옷도 좀 어쩔 때는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좀 옷을 저렇게 왜 이렇게 입었어 막 이런 소리가 들을 만큼 좀 화려한 화려한 거 쫙 입어보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기분 전환이 돼요. 맞아요. 그 교수님 이 책 전에 또 써주셨던 그 뇌에 대한 책 있잖아요. 네. 그 책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뇌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우리 뇌는 변화한다는 것 그거죠. 그 책 제목이 뭐였죠? 변화하는데. 맞아요. 네. 그 제가 제일 먼저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이기는 심리학이라는 책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제 나이들에 초점을 맞춰서 썼습니다. 맞아요. 그 변화하는 뇌에서 방금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써주셨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경험들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화려하게 옷 입은 사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한번 변화하는 뇌 책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달링님께서 이런 게 나오는 그 심리학 법칙들이 대부분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이게 신기하게 나는 안 그렇다, 나는 달라. 그런데도 적용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정말 운동해서 뭐 달라지는 거 있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고 아니 좀
좀 즐거운 재밌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 게 이런 게 또 우리 심리 법칙으로 또 적용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심리 법칙 네. 이야기인데. 네. 일단은 교수님께서 한 84개 정도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저술하시면서 이 법칙은 내 최애다. 너무 좋아한다. 하셨던 이론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걸 물어봐 주셨어요. 미리 PD님이 네. 최애 법칙이 있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이걸 생각했는데 뭐가 네. 최애일까. 근데 딱히 이렇게 최애 하나가 딱 생각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우리가 행동이 마음을 바꾼다. 이런 것들이 전 사실 되게 도움이 되고 직접 적용이 돼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법칙 같아요. 행동이 내 마음을 바꾼다. 네. 근데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사실 뇌 연구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행동을 해야 사고가 바뀐다고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동기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동기부여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동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성공한 경험 그런 게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한다. 조그만 거 성공하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동기란 것도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 하면 그런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실패도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만 성공을 조금 집어넣어야 앞으로 나갈 힘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심리학 이러니까 정해지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 하는 만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네. 조금 하는 만큼 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점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교수님께서는 행동이 내 생각을 변한다. 그냥 이게 좋다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어요.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소하는 것도 이야기를 좀 네. 제가 해주셨- 열심히 하죠. 네. 우울할 때 전 정말 청소 먼저 합니다.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심리학의 독보적인 매력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이 심리학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이유. 네, 이게 제가 공학자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해요. 저희가 인공지능 연구하면.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공학이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단순화시킨 법칙을 찾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아주 단순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적용되고 왜 그런지 알겠는데 아주 단순하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다 들어보면 말 되는구나. 이렇게 작은 거 하나. 그래서 아주 단순하진 않지만 이해가 가면서도 그래도 여기 가끔씩 놀라는 게 생기는 게 그게 저는 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복잡함에서 오는 그 매력인 거네요. 네, 단순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하나 작은 거 그런 게 정말 묘미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구나. 교수님은 지금 연구하신 지 그래도 꽤 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리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랑 지금을 생각을 해보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심리학을 알아서 도움이 되었다던가.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저도 이제 성장해 가는데 이게 어떤 건 경험해서 성장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또 이제 그 심리학을 계속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 마음이란 게 어떻게 변할 수 있나, 어떻게 더 긍정적이 될 수 있나, 또 행복한 것, 삶의 의미 어떻게 추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뭔가 네. 심리학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자신 있다. 혹은 이런 거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반대되는 대답을 먼저 해보면요. 네. 심리학 이제 제가 아시는 이제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게. 게다가 예상치 않게.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소용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또 밝아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 당장 해결하지 않지만,
심리학 소용없더라 라고 말할 만큼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노력을 하면 우리가 또 길이 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느 날 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원래 되게 멋쟁이셨는데 한동안은 그렇게 멋을 안 내고 다니셨어요. 높은 굽도 안 신으시고 원래는 굉장히 항상 엄청 높은 굽 저는 그런 거 어떻게 신으시나 그런 거 신으시고 다니셨는데 언젠가 뵀을 때는 벌써 이제 굽이 딱 달라졌어요. 높은 굽에 벌써 이제 활기가 생기셨더라고요. 저 신발을 보니까 구두를 딱 보니까 아 회복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몰라도 차근차근 하는 거에 있어서 또 힘을 주는 어떤 학문의 매력이 있다라는 네, 거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 책을요, 교수님께서 서문을 여실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효과로 서문을 여셨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막 뭔가를 주거든요. 그렇죠. 뭐 선물 사주고 주고, 뭐 맞아요. 자꾸 밥을 사죠. 네.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라, 받을 걸 받아라. 그렇죠. 이게 더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진짜 그 트위스트로 책을 네. 시작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해서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게끔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굉장히 되게 특이하죠. 신기했어요. 우리가 누굴 그게 내가 자꾸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주는 사람. 내가 자꾸 주는 사람이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주게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계속 이렇게 주면 오히려 내 마음만 커진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그렇죠. 또 있네요. 이제 연애를 생각하신다면 네. 우리가 그쪽에서 연애라는 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잘 돼야 연애가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주면 잘 안 되죠. 뭔가 그럼 한쪽이 기우잖아요. 주도권을 뺏기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해주게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연애 스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연애 스킬은 아니지만. 네. 네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주는 사람에게 애정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지적 부조화 이런 이론인데요.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뭐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줬어요. 네. 주고 나면은 준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행동이니까.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줬다.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준 건 바꿀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좀 괜찮게 생각하니까 좋지. 그 마음을 바꿔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 못 바꾸는 이미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를 이용한 심리 법칙인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생각은 행동을 못 바꾸니까 이미 한 거니까요. 네, 한 거니까 내 생각이 그거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한다. 네. 그래서 행동이 먼저 나가면 생각이 따라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인지 부조화라고만 연결을 안 시켜도 돼요. 이거는 내 행동과 생각이 달랐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부조가 일어나서, 그러면은 이미 한 행동을 못 바꾸니까 생각이 바뀐다는 게 인지 부조하고, 그렇지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을 때 행동을 먼저 하면 생각이 따라간다. 그건 굳이 부조화가 아니라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나는 운동 가기 싫을 때 네, 일단 운동 가기 싫어가 아니라 그냥 일단 일어나서 운동복 입는 그렇죠. 거기서부터 맞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운동복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옷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옷을 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상황에 있어서의 심리 법칙들도 여쭤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관련된 심리 법칙 뭐가 있는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보다 화면에 글씨가 훨씬 커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같이 이제 약간 나이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안 보일까봐. 잘 보이시죠, 교수님? 네, 키우신 것 같아요. 정말 네. 이렇게 배려심이 많으시다니. 그러면 이상진님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네. 감정적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숨기고 잘 안 내키는 사람들, 사람들마다 성격 유형이 다른데 그에 따라서 대화를 잘 풀어가는 방법이
심리학에서 정형화되어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글쎄, 사실 정형화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쓰셨을 것 같아요. 네. 딱 정형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관계가 만들어 가면서 저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숨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또 어떤 사람한테 마음을 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야 저 사람의 마음을 내놓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이제 선생님께서도 정말 이게 정형화돼 있다보다는 다양한 것이 변해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대화를 풀어가면서 이게 풀려나가는 거죠. 전곡을 찌르셨는데요. 이 질문에서 답변으로. 그리고 또 이게 성격으로 따지자면 저희가 그냥 빅5 얘기해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 빅5에서도 대표적인 게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혹시 정리된 게 있나요? 그게 그 내성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꼭 피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 사람은 만나는 필요해요. 거. 네, 사람 사람 만나는 거 만나면 좋아해요. 행복도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향적인 사람은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고 이렇게 활발한 걸 더 좋아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조금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많으면 좀 힘들고 막 나중에 막 낮잠 자야 되고 막 쉬어야 되고 이제 에너지 그런 거죠. 보충을. 네, 에너지가 딸려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레벨을 맞춰서 피곤한데 또 이제 피곤한 듯 하면 좀 에너지 레벨을 맞춰서 쉬엄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된 대화법이라고 하면 없겠지만 이 심리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편애하겠다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은 점인 게 우리가 저 사람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맞아요. 에너지가 떨어진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이제 다르다, 이 사람은 좀 쉬어야 된다. 아이고, 와서 쉬라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더 넘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놓으시면 되죠. 2차, 3차 가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데 그럼요.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브렉퍼스트님께서 신혼이면 맞춰가면서 많이 싸울 텐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심리법칙 그러네요, 없을까요? 이게. 네. 싸우는 게 좋은 거죠. 안 싸우고 이제 서로 그냥 입을 다물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 이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처음에 골마가나요? 네. 우리가 싸우는 게 필요하고 싸우고 있다는 게 벌써 아직 열정이 있으신 거죠. 얼마나 좋아요. 네. 책에서 추천할 만한 어떤 심리법칙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럴 때 싸울 텐데 이럴 때 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미완성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그냥 화난 상태로 잠자리 들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미완성된 걸 두고두고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못 잊는 거예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첫사랑이 지금 현재 남편이고 사모님이고 그렇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지만 미완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싸움에 관해서는 이걸 사실 기억하지 않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덮어두기를 한다거나 우리가 이거는 이 상태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정 올라오는 건 접고 생각하자라고 한다거나. 이건 어때요, 교수님? 네. 모두가 내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사실 내 생각이 맞고 이 사람이 그렇죠. 답답하고 할 때 싸우는 거잖아요. 네, 생각이 다 다르죠. 네, 이건 정말 그게 내 생각에서는 내가 맞고 또 내 눈에 다른 사람이 이런 법칙도 있군요. 남이 내 마음을 알 거라는 법칙. 맞아요, 그런 착각이에요.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네. 말을 안 해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싸울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화났는지 맞춰봐. 내가 왜 그러겠어? 모르겠어?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몰라? 막 내가 내가 왜 화났어? 그것도 알아야지. 왜 미안한데? 이렇게. 그렇죠. 왜 미안한데. 많이 해보신 표현인가요? 아니요. 미안하다 그러면 그래 왜 미안해 정말. 왜 미안한지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정말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나를 무시해서도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달라요. 정말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남의 눈에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네. 이게 그 투명성의 착각이라고 네,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 마음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네. 거. 말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맞습니다. 왜 어느 순간에서 근데 이렇게 또 이러죠. 아유 정말 쌩하고 쌩한 얼굴로 이렇게 새초롬하게 있으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이거를 맞춰야 되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화가 나 있는 것도 그래요. 저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데 그럼 그 상대편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굳이 힘들게 하지 말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내가 이런 대목에서 요것 때문에 이 대목에서 특히 섭섭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죠. 근데 이전에 한 번 말했다면 다른 파트너분은 기억을 잘하시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네. 생각을 한번 이분은 해봅니다. 이런 네. 쪽은 여기에는 좀 민감하시다. 음. 부분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걸 왜 당신이 그걸 왜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 다른데요. 서로 기억하고 서로 좀 배려하는 게 건드리지 필요합니다. 않을 부분은 건드려서 안 될 부분 있잖아요. 있죠. 그럼요. 가족 이야기, 상대편의 가족 이야기라던가 내가 굳이 이런 걸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걸 끼워 넣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걸 하나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른데 어떨 때는 우리가 내 생각에 한 스텝을 건너뛰고 말씀을 하셔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나는 속으로 생각을 많이 이미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논리적 비약이 자주 일어나는 것 네, 같은데 또 상대는 하나를 모르니까. 건너뛰고 얘기를 하셔요. 사실 이건 제가 제 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네. 논문을 막 열심히 쓰셨어요. 근데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막 건너뛰었어요. 방법론에서 아니 여기 다음에 이건데 중간에 빠졌다. 근데 자기 머릿속에 너무 확실한 거예요. 순서대로 이거 다음에 당연히 이거지. 근데 중간에 너무 당연하게 빠져 있는데 그런 게 내 머릿속에는 너무나 확실하지만 그게 이제 조목조목 그림을 그려서 확실하게 다음 스텝이 빠져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써내렸을 때도 내 그게 빠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대화할 때 당연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티슈님께서 심리학자들은 그러면 사람 볼 때 이 사람의 심리나 성격이 잘 읽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심리학과 네. 있지만 저희 학과 선생님들이랑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으면 우리 심리학자 맞아? 이런 생각들을 가끔 그래요? 하죠. 네. 이론적인 거랑 또 적용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서로 말이 잘 통하는 분이 있고 이래서 이랬겠구나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쉽지 않다. 그럼요. 네, 우리 심리학자들도 얘기할 때 우리 심리학자 맞아라고 하면서 네, 서로 그렇죠. 할 때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송정윤님께서 모두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분명히 없는데요. 그럴까? 모두에게 미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모두가 미워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군요. 네, 네.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진 않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걸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있어요.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만큼 에너지는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만날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줄 사랑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은 날 미워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오해라고 나를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오해를 풀으려고 막 그러는 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럴 땐 정말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야 풀리는 것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인생의 지혜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인생의 지혜. 교수님, 그러면 그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 먹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 다 바뀔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는 거에 대한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꽤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건데요. 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어요, 보통. 너무 힘들고 막 화가 나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마음을 정말 내가 진정으로 바꿀 생각이 있는가? 진정으로 바꿀 생각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 내가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이를 갈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그걸 내려놓을 때 내가 더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는 게 정말 내려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일단 마음을 바꾸려면 실제로 내가 그 마음을 바꿀 마음이 있는가. 그렇죠. 일단 1번은 그거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요. 감정이라는 게 줄다리기 같은 거다. 근데 이걸 어느 순간에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방에서. 이런 것도 내 마음에 이런 영향을 주고,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화가 나고 슬픈 게 다 동시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왜 사람들이 긍정 확언 많이 하잖아요. 네, 될 거야. 네.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맞아요. 네, 이건 잘 될 거야. 그런 말씀하시죠. 음. 좋은 겁니다. 정말. 이게 실제로도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내가 하는 말도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행동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말이 가장 중요한 행동이죠. 말이 내 생각을 많이 바꿔요. 나에 대한 인식을. 자신감이 생기는 게 또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거든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 자기 충족적 예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떠나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도 바뀐다는 게 그렇죠. 좀 신기했거든요. 네. 이제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또 우리가 저 사람들이 다 날 미워할 거야. 사람들은 날 싫어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실제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 내가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때 민감하게 조금 이렇게 섭섭하게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나를 피하게 되면 그럼 또 우리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은 나를 떠나. 그런데 그게 내가 스스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자꾸 우리가 스스로 이게 데이터를 쌓는 거죠. 맞아, 이런 데이터가 생겼어. 그렇게 데이터를 쌓아가면 세상이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다른 일 때문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사람들이 좋아해. 난 이렇게 인기가 좋아. 나는 또 너무 그러면 또 문제겠지만 그래도 네. 필요합니다. 네, 사는데 그럼요. 필요해요. 네. 그래서 공주병 어쩔 때는 뭐 도움 될 때도 있죠. 나는 이렇게 이쁘고 멋지고 그럼 어떨 때는 막 좀 별릴 때도 있지만 그래 이쁘다 이뻐 이렇게 봐줄 때도 있고 그럼요. 또 그냥 이쁘게 취급해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너무 심각하지 않게 좀 그냥 좀 가벼운 즐거움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왜 그 SNS에서 한창 네. 공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막 유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냥 네. 서로 네네. 공주가 직장에 출근해서 돈 버느라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약간
나는 지금 사회 실험을 하러 나온 거다. 난 공주다.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런 것도 서로 뭐, 서로 네. 해주는 그런 게 네. 있었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음. 실제로 우리가 괜찮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지능도 바꿀 만큼 그런 실험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한번 네. 믿어보고 해보시는 네. 그래서 그런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들의 지능을 바꾼다는 표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시다. 이제 선생님한테 이 아이, 저 아이 몇 명 얘들은 지난번에 IQ 테스트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얘는 좀 잘할 것 같아요.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유망주 막 이렇게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냥 평범한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 얘가 그러면 앞으로 잘하겠지 하고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얘가 좀 엉뚱한 소리도 하고 까불고 아니면 또 뭐 틀리고 그래도 이제 선생님 생각엔 얘는 창의적이야. 그렇죠. 창의적이야. 우리가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엉뚱한 것도 얘는 또 정말 남달리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보면서 애한테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쁘게 보고 그냥 귀엽게 보고 그렇게 보면 또 이 아이가 나를 또 이렇게 좋게 봐주는구나 하면서 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성적이 올라가고 그냥 선생님한테 그냥 이렇게 막 찍어서 뭐 3번, 5번, 7번 쟤들 좀 잘할 거예요. 그런데 걔네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실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도 사실 자기 자식 천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건 약간 위험합니다. 이게 약간 자연적인 어떤 네. 피그말리온 효과인가 했어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그럴 때는 또 아이한테 너무 기대해서 또 이제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들을 부담을 줄 수 있어가지고요. 부모님은 조금 내려. 네네네. 그렇죠. 또 부모가 되면 또 그 마음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에서요. 그 불행은 법추고 불행은 낮추고 행복은 높이는 심리 법칙들을 좀 정리해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내용들 중에서 좀 교수님께서 마음에 드는 좋아하는 법칙 있으신가요? 어떤 게 그 카테고리에 있는 제가 카테고리에서 한번 다시 봤어요.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써주셔가지고 이제 근데 이거 정말 나 행동 얘기를 주로 했네요. 역시. 그러니까 행동을 좋아하시는. 네,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행동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불안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제 맞아요. 행동을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더 이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또 우리가 더 건강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젊어진다 이런 게 있어요. 젊어지는 게 조금 더 우리가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가 젊어 보인다 그러면 저도 약간 기분 좋거든요. 이런 게 내가 내 관리를 잘하고 있지. 나는 괜찮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 근력 운동.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뭐 쉬운 게 불안할 때 이제 여기다 써놓은 게 점심 메뉴부터 정해라.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불안이라는 이제 뇌의 기제가 이런 게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런 마음이 이제 불안이라는 건데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인데 그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런 뇌의 기제랑 같은 기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그걸 만들어 나가면 이제 그 불안에 대한 기제가 조금 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메뉴 우리가 막 미래를 정할 수가 없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할 때가 많죠.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사주 보고 점 그렇죠. 보고 그 사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점들이 괜찮을까 그렇죠. 이런 직장도 막 이게 그만두고 창업을 해볼까 이직을 해볼까 너무 불안한 게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일단 점심 메뉴 뭘 하나 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한 것이 그러면 이제 또 연습이 돼요. 내가 이렇게 정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작은 걸 정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점심 메뉴가 간단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뭐 내가 오늘은 뭐 일기 하나 써야지. 하나 쓰고 쇼핑 가서 뭐 하나 해야지. 간단한 거 하고 아주 작은 거. 오늘 내가 요건 하기라.
제가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청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리정돈. 오늘은 책상을 정리해야지 뭐 그렇죠. 이런. 네. 바로 계획을 세워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연습이 돼서 그러면 불안한 마음 조금 가라앉아요. 내가 연습을 해서 성공을 한 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동기라는 게 내가 이걸 A 받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A를 받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주식 시장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는 어떡하겠어요. 매일매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또 이제 뭔가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수님, 그런데 네. 그 점심 고민을 진짜 한 40분, 50분 하면서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팁이 일단 있나요? 진짜 일단 제 정하고. 친구가 네.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전화를 해서 정말 한 3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은 더 어렵죠, 점심보다. 그러니까 점심은 그래도 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쵸.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네.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 뭐 저녁은 근데 또 그쵸, 더 어렵긴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친구는. 일단 정하고 보는 거죠. 일단 정해요? 네. 마음을 정하면 네. 그러면 뭐 후회를 하더라도 일단 정한 거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이게 적어도 이건 좀 오늘은 가격이 싼 걸 먹어야 되겠다. 그럼 쌌으니까 싼 가격이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좋은 점을 찾아서 네.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네. 좋은 걸 하는 거죠. 근데 완벽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근데 완벽한 빨리 와야 되고 이런 걸 다 네. 따지는. 근데 완벽을 하려 이제 보통 이제 완벽한 게으름뱅이 이런 네. 소리도 있잖아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게 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네, 물어보고. 오늘은 그냥 네. 여기로 하자. 일단 정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네. 그럼 그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은 족발 먹어라 뭐 이렇게. 네, 족발 딱. 오늘 족발. 그럼 네, 정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럼 서운해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먹으면 또 좀 네. 맛있잖아요. 그건 뭐든지. 그러네요. 네. 네, 일단 맞네요. 맛있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불안함도 줄어들고. 일단 뭔가 하나 정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정하고. 그 완벽주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완벽주의들이 저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내보이려고 할 때, 그래도 좀 이게 돼야지 좀 되는, 아시나요? 이런 마음. 그렇죠. 이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보면 이런 조금 문제점, 작은 문제점이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네. 남들한테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동료 교수님들한테 어디 가서 이제 강연하고 오면은 다 그러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쳤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만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내가 내 전공 분야인데 여기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아니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눈에는 너무 작은 게 틀린 게 보이는데 실수한 게 남한테는 그렇게 잘 안 보여요. 내 눈에 보이고 그다음 작은 실수 같은 거는 뭐 그냥 다들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투명성의 법칙. 내 그러네요. 마음을 남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것도 잘 모르실 수 있죠. 잘 모르셔요, 실제로. 맞아요. 그 책에도 써주셨는데 스포트라이트 효과. 그렇죠. 네. 그게 남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어디 가다 이제 실수하잖아요. 그럼 다 남들이 나만 보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머 그랬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스포트라이트 효과 실험이 되게 전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옷인가? 옷을 특이한 옷을 입고 강의실을 왔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특이한 옷을 기억을 못했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실수를 잘 기억을 못해요. 내가 한 이렇게 뭐 말 틀리게 한 거 이런 거 잘 기억을 못하고요. 그랬어, 그렇죠 보통. 그건 그냥 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남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데 가볍게 살아보는 것도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자잘한 걸 기억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고요.
당연히 나만큼 기억 못하죠. 맞습니다. 꺼봉님께서요, 심리학자들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셨네요. 네. 심리학의 분야가 되게 다양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상담 심리학 그러면 이제 상담 쪽 일을 하시고요. 임상 쪽이나. 그리고 저같이 인지 심리학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이제 이런 쪽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일단 그러니까 회사에서 많이 일을 해요. 그런 IT 기업이나 AI 쪽 그런 쪽에서도 많이 해요. 저희가 이렇게 공학 쪽 뭘 디자인할 경우에 우리가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더 잘 맞게 쓸 수 있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획 쪽에서도 많이 하고 뭐 제 학생들 중에 게임 회사 쪽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디자인 쪽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조직 심리학 하는 경우는 경영학이랑 비슷하고 인사 조직 쪽에서도 일을 하고 네, 발달 심리학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야마다 이제 맞게 일을 하시죠. 그건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물티슈님께서 심리학 교수님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싸우나요? 저희도 더 치열하죠. 네. 그런데 이제 분야별로 다른데 이제 분야 중에서 상담 이런 쪽 하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뭐 다른 사람 이런 거 지적할 때도 네. 지적할 때도 그냥 너무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막 저렇게 목소리를 저렇게 하시나 역시 직업이 상담 심리학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분야마다 또 차이가 나는데 저희 쪽은 또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걸 잘하는 분야라 또 이제 그러면은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틀린 거 지적을 잘하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싸우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못 이겨요. 제가 못 이길 걸 알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네, 이기는 게 목적이면,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해서 뱉어야 되겠다. 속 시원하게. 그런 게 목적이면 뱉으면 되겠지만, 그러면 꼭 지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는 게 목적이면 제가 감정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을 해서 스스로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나한테 올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게 이기는 길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은 질 걸 알면서도 뱉는 경우도 있고요. 편하고 싶어서. 네, 근데 그러면 맞아요. 그럴 때도 있죠. 지죠. 이기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날은 집에 가서 조금 이불 한번 차고 그러고. 그렇죠. 그럼 딴 데다가 막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해야 돼요. 네.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막 내가 이랬는데 내가 풀어야죠. 정말 정의감에 불타서 내가 그런데 그럼 친구들이 그래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도 맞아요. 또 얘기하면 또 풀리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다 되어서 벌써 시간이 이제 됐나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책에서도 그 휴리스틱 내용들도 좀 하나씩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편향이랑. 근데 그 내용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편향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네, 해도 과언이 맞습니다. 아닐 만큼 네. 알고리즘에 갇혀있기 때문에 한번 인간의 특성 중에 인지적 특성 중에 하나인 편향, 휴리스틱에 대한 것도 책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쓰이길 바라시나요? 사실 저도 이걸 다 써놓고도 가끔 아까도 이렇게 찾아보는 게 맞아 이런 게 있었지 하고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조금 내가 이걸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못했지 이렇게 생각이 날 때나 이렇게 작은 것들 보면 작은 이론들 보면서 이런 게 있다. 작은 거 하나 잡아서 또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이것도 되네?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도 되네? 이렇게 작은 것들 적용해보는 약간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적용해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책 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도 침대에다가 두고서 계속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심리학 법칙이다라고 또 추천사를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비욘드 구독자분들도 인간은 왜 그럴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궁금증이 드실 때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답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 있으셨던 네, 저도 거 정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작은 것도 우리가 적용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고정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우리 마음도 고정되지 않고 성격도 고정되지 않았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원 교수님의 신작이죠. 저희 심리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수님 또 긴 시간 동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